자, 조직 원리는 분화의 원리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협력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조직 원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분화의 원리 밑에다가 분업의 원리라고 쓰시고 분업의 원리라고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분화의 원리는 전문화의 원리, 기능 명시, 동질성, 개선 참모 구분, 부처 편성의 원리가 있는데 2번, 3번, 4번, 5번은 시험에 2차 시험에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바로 직무 재설계 답이 딱 나와 있네요. enrichment 별표. enrichment는 수평 분화는 낮은 상태에서 수직 분화도 낮은 상태. 다시 뭐라고요? 수평 분화와 수직 분화가 다 낮은 상태. 다시 수직 분화와 수평 분화가 다 낮은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그냥 그 표가 두 개가 있는데 15페이지 맨 밑에 표만 기억하시죠? 자, 가로축에 볼게요. 개인 동그라미, enrichment 동그라미, 집단 동그라미,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 요 두 개가 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뷰카 시대에 직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고 보면 그냥 뭘 써야 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무슨 먼트? enrichment. 다시 뭐라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enrichment.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 긴급 대응반이라고 써보시고 긴급 대응반. 벤처형 조직이라고 써보세요. 벤처형 조직은 공직사회의 창의와 혁신 문화, 과감한 도전 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형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 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해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한다.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가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임. 당초 긴급대응반은 설치 후 6개월 이내 자동 폐지되거나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 후 1회 6개월 범위 내만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다. 는 내용이 새로 추가됨. 문재인 정부에서는 긴급 대응반이나 벤처형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 현안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2023년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 개혁이 바로 통합정원제죠. 통합정원제. 통합정원제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풀로 관리한다. 즉 통합정원 인력들은 타 부처로 배정될 수 있다. 매년 부처별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통합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했다. 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의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그 정책 우선순위 사업은 국민보호, 사회안전, 경제활력, 미래대비 순서이다. 한편 22년 12월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3년 통합정원으로 1134명 감축 국정과제 수행 458명 증원하였다. 통합활용정원제도의 긍정적 측면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인력 교류와 전환을 통해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은 사실상의 인원 감축 또는 작은 정부 전략이라는 점과 특정 기관의 인원 쏠림 현상 23년 법무부와 검찰에 배정된 통합정원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다 등이다. 직무 재설계 별표해 주시고 직무 재설계 옆에 보시면 원래 분업의 원리는 무조건 비판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인간 소외, 부서 할거주의, 지정사는 지식정보사회의 줄임말입니다. 다양성 아니면 옆에 뷰카 쓰시고 회복 탄력성 요즘 트렌드에서 이런 시험에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뷰카, 회복 탄력성 한때 또 유행했던 말이 넥스트 노말 여러 어떤 단어들이 나오든지 그래서 직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물어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enrichment, 집단 차원에서는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이나 학문적 용어를 써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긴급 대응반이나 벤처형 조직, 최근에 통합 유동정원제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협력입니다.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코오디네이션이라고 하고 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합, 연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단어는 꼭 쓰세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문이라는 고전적인 행정학자인 문이라는 학자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상당히 강조했죠. 그죠? 다프트는 수평 조정하고 수직 조정이 있는데
수직 조정은 외우지 마시고 수평 조정 A 해주시고 수평 조정 A. 정직 임사팀. 오늘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1번부터 5번으로 가면 갈수록 조정의 양과 필요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정보 시스템, 직접 접촉, 임시작업단, 사업관리자, 영구적인 사업팀이 되겠습니다. 수평 정보 시스템은 우리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 직접 접촉은 됐습니다. 실무회의 동그라미, 조정회의와 같은 실무회의와 조정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죠? 중간에 이제 실무회의나 조정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연락책이라고 하는데, 골렘비스키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LINK, ING, PIN, 이른바 링킹핀이라고 그랬죠. 링킹핀. A 조직과 B 조직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링크와 같아. 이른바 링킹핀 이론에서 이 직접 접촉이라는 것이 설명되죠. 임시작업단부터가 중요하죠. 그죠? 행정수도 건설단, 긴급 대응반 같은 것이 전형적인 임시작업단이죠. 그죠? 긴급 대응반 같은 것들이 임시작업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관리자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부처 밖입니다. 어떤 부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 밖에서 조정 업무만을 담당하죠. 자, 공식 권한은 없지만 이거 못하겠네. 니은. 이게 무조건 써야 되게 두 가지입니다. 다시 사업관리자는 부처 밖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하고 공식 권한은 없지만 전문성이 기초한 비공식 권한은 아주 많다. 영구적인 사업팀은 아예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거죠. 그죠? 이민청이라고 써보세요. 이민청. 이민청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이유가 난민이나 이민에 관한 여러 부처들의 업무를 항상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이민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다부터 쓰시고 5개를 써준 다음에 1번, 2번은 그냥 큰 의미는 없이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임시작업단으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임시작업단, 사업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영구적인 사업팀,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밑에 협업 동그라미, 협업, 기능 연계, 정보자원시설 공동활용. 요 두 단어 다시 기능을 연계하거나 정보자원시설을 공동활용하는 거. 자, 공군 레이더와 기상청은 유명한 사례니까 기억하시고, Whole of Government, PMPM 쓰시고, 포스트 MPM에서 유럽의 전통이 협업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체적 정보와 합체적 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협업 행정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죠? 요거 밑에 게 중요한데요. 정책 조정은 최고 동그라미, 갈등 동그라미. 협업은 중하의 시기에서 협조 사원이죠. 업무 협조는 하나의 기관이 하는 거라면 협업은 다수의 기관. 요건 구분 개념인데 협업이 나오면 이거는 한번 구분해주면 아주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협업은 제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다시 행복출산 원스톱 또는 마스크 앱 됐죠? 마스크 앱에서는 일단은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민간 시빅 해커들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민간 협업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근데 그는 마스크 앱에서는 마스크 판매량 가지고 갈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고위가 최고 수준에서 장차관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거죠. 그죠? 협업과 정책 조정은 뭐가 다르다? 정책 조정은 주로 갈등 사안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문제라면 협업은 중간 관리자들이 담당하고 여러 기관이 협조 사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앱 해서 민간 협업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책 조정하고 협업하고 구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협업으로 놓으면 정책 조정과 다르다고 한번 써주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화와 조정의 원리였고 최근에 조정과 비슷한 게 뭐다? 협업 행정까지 연결해서 봤고요. 자, 이제 정보 조직의 조직 구조의 유형입니다. 기사 매평 내에서 기능 사업 매트리스.
매트리스 조직 구조 A 해주시고, 자, 기능 구조는 그림 그려도 되는데요. 그릴 필요 없이, 자, 장점 규모의 경제, 비용 전략, 단점은 고객 대응성과 환경 민감성입니다. 사업 구조는 요 단어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완결적 체크, 자체 완결적 조.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의 산출물을 산출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셀프 컨테인하고 있다. 자체 완결적. M형 조직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공부는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구조의 장점은 4개가 자연스럽게 노네. 왜?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연결했으니까 기능 구조의 장점인 비용 전략과 분업의 원리, 그리고 사업 구조의 장점인 고객 대응성과 환경 민감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죠. 그죠? 단점은 듀얼 라인 어소리티, 이중 명령 체계는 무조건 영어로 기억해서 답안지에 내가 확실하게 썼다는 거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 없으면 정말 과락 맞아도 할 말이 없죠. 그죠? 매트리스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중 명령 체계, 원맨 원보스 원칙을 위반한다. 그래서 원맨 원보스 원칙을 위반한다 해서 하살표에서 회의, 조정 필요, 갈등 발생, 회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기술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매트리스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뭐가 좋아야 돼요? 속이 좋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애가 있는데 그랬죠. 그죠? 두 군데에서 명령 받는데 명령이 막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출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갑시다. 이중 명령 체계에서 뭘 끌어낸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갈등했을 때 회의 조정의 비용이 발생하고 조직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탁월한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구조는 넘어가고요. 상호 보완적 기능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공격수는 수비수 보완 쓰시고, 때로는 반대 하살표 하면 됩니다. 수비수도 공격수의 기능을 보완하죠. 축구팀이 완벽한 팀이죠. 그죠? 분업의 원리 하에서는 공격수는 공격만 하고 수비수는 수비만 해야 되는데, 팀은 때로는 수비수들이 공격 기능을 보완해주고 때로는 공격수들이 수비수의 기능을 보완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 기능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공동결정, 공동집행, 공동평가 넘어가고, 네트워크입니다. 배표, 보바소, 분권화, 맨 끝에 통합, 의사소통, 키워드 3개. 저는 이제 립넥과 스탬프 좀 길지만 스펠링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립넥과 스탬프는 여러 행위자, 분산된 권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체제를 뭐라 그런다? 네트워크라 그럽니다. 자권목상 됐죠? 밑에 네트워크 조직의 루즐리 커플은 무조건 써야 될 단어죠. 그죠? 루즐리 커플. 정책 네트워크 A입니다. 그죠? 이제 한번 위에는 민주화 쓰시고, 아니면 뷰화, 아니면 넥스트 노말. 무슨 단어를 이끌어내야 됩니까? 자권 목상이니까 민주화, 뷰화, 넥스트 노말 행정 조직 환경에서는 여러 행위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 결과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료제라는 방식보다는 뭐가 더 좋다? 정책 네트워크 방식이 더 좋다. 자, 여기는 이제 로즈와 마시 체크해 주시고 무조건 써야 될 학자입니다. 로즈와 마시는 대충 개념 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론적 배경 요게 좀 어려운데요. 국가가 정책을 주도한다는 조합주의도 틀렸고, 사회 행위자인 이익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이익집단도 틀렸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동시 극복, 최근에 민관 협력의 증대는 다시 우리 조합주의도 타당하지 않고 이익집단론, 다원주의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매개 양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중범 이론 되게 중요하죠. 그죠? 거시 이론의 포괄성과 미시 이론의 파편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중범 이론 됐습니다. 중범 이론 두 가지 측면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현실적 배경은 민주화, 빨리 뷰카 쓰시고 맨 끝에 보면 사학화 문제 나와 있네요. 그죠?
사학科문제면 앞에 클리셔처럼 들어가는 게 뭡니까? 난제 사학科문제. 그러면 넥스트 노말 또는 뉴 노말, 넥스트 노말, 뉴 노말, 난제 사학科문제, 뷰카 뭐 여러 단어 써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민주화, 뷰카, 넥스트 노말, 난제. 그냥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단어들 최근에 핫한 단어들 쭉 쓰시면 돼요, 그죠? 알았죠? 쭉 쓰신 다음에 핵심은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지 마시고 뷰카, 넥스트 노말 시대에 여러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조직이 타당하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철의 삼각형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죠? 비판적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부관료, 이익집단요, 그다음에 다른 이해관계 의도적 배제. 이게 싫으면 가장 폐쇄적이다. 다시 국회의원, 정부관료, 이익집단의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철의 삼각형이 있는데 결국 철의 삼각형은 최근에 우리 민주화나 지능정보화에서 사실상 붕괴되고 있으며 자, 정책 공동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놓으면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철의 삼각형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쓰지 마시고 행위자 3명 쓰고 여기는 전문가 정책 공동체에는 전문가 다 일부 배제 다시 철의 삼각형은 다른 이해관계 배제 여기는 일부 배제 이슈 네트워크는 관심 있는 일시적 즉흥적 우연적 공론조사라고 쓰세요. 공론조사 대안 쓰시고 공론조사에 참여했던 500명은 그냥 그때만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죠?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동구민청이나 시하호 지발협이나 또는 우리 국민생각함 같은 부분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성동구민청, 시하호, 국민생각함 좀 애매한 거는 이제 시빅테크 같은 것들인데 그죠? 제가 보기에는 시빅테크는 정책 공동체보다는 이슈 네트워크로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중간에 딱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확실히 구분되는 성동구민청, 시하호, 지발협은 정책 공동체로 넣어주고 공론조사, 태안자원봉사 등은 우리 하긴 근데 마스크 앱은 그 이후로 다시 그 일을 계속 진행 안 하니까 마스크 앱도 이쪽으로 그죠? 이슈 네트워크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조건 암기해야 될 것들이니까 사례까지 좀 풍부하게 암기해 주시고 자, 최근에는 상호작용 형태에 따라서 국가주도 조합주의, 압력다원주의, 고객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고객다원주의는 관료 포획이니까 철의 삼각형을 말하겠죠. 그죠? 압력다원주의는 갈등과 경쟁의 관계. 가장 바람직한 건 내가 보기에는 압력다원주의겠죠. 그죠? 조합주의는 국가의 우월적 관계, 국가주도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정책 전문가 마일리지 제도, 부처별 정책 협의체, 정책 디자인단 됐습니다. 시빅테크 쓰시고 시빅테크 리빙랩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참여정부는 지금부터 그 20년 전이지만 그죠? 그래도 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과거 정책 전문가 마일리지 제도, 부처별 정책 협의체를 시도하였고 최근 정책 디자인단, 국민 생각함 이쪽 아이디어점, 이필풀.go.kr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시빅테크 리빙랩 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직론의 아주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입니다.